포스코 직원 사망사고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사고 관계자와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노조는 사고 은폐와 음주 부정청탁 등의 혐의로 이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거주지가 다른 가족은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전남 지자체들은 귀성객들의 고향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 지역 수련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평균 1.5명을 밑도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광과 고흥 지역에 산불 신고가 접수돼 긴급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흔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죠. 민중이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남 광양에서는 사망사고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사고 관계자와 술자리를 갖는 등 부정청탁과 은폐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사자들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됐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 이 사고로 3명의 노동자는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3달, 원인이 밝혀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사고 은폐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가 연일 술렁이고 있습니다. 폭발 사망사고 수사를 담당했던 광양경찰서 수사과장이 지난달 25일 제철소 관계자 등과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경찰관은 조사 업무 외에 사건 관계인과 접촉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지역 시민 노동단체는 광양경찰서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이들을 규탄했습니다. 이어 금속노조 광주 전남 지부는 9일 폭발 사망사고 은폐와 음주 부정청탁 등의 혐의로 광양경찰서, 포스코,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응대자의 은폐 의혹, 부정청탁 혐의 수사하라! 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사고 원인과 책임에 대한 경찰의 결과 보고가 공개되지 않고 포스코 또한 사후 대책이나 재발 방지 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니 참담하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저 포스코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하고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 치가 떨립니다. 그러면서 이번 고발을 통해 노동자들의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사후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도 철저한 수사가 꼭 필요하다며 금속노조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재 회사에 대한 산재 기업, 살인 기업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경찰 담당 수사과장이 부적절하게 했던 행위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일벌백계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 4일 전남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검경에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가 포스코 폭발 사망사고 은폐와 부정청탁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을 9일 고발했는데요. 금속노조 관계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찬목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 포스코 지회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 포스코 지회장 김찬목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11월 발생한 폭발 사망 사고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혹시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다시 한번 먼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때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약간 이상한 평소에 듣지 않던 아주 큰 굉음이 들렸어요. 큰 고압이 새어나간 소리를 듣고 저 밖으로 나가봤더니 일고로 라인 쪽에서 검은 연기가 질소가 오르면서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재 진압되고 몇 분 있다가 이제 제가 여기저기 바로 알아봤죠. 소식을 알려고 했더니 처음에는 그 작업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바로 수분 있다 바로 연락이 와서 작업자 3명이 있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확인해 보니까 3분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신 그런 사고입니다. 예, 광양제철소에서는 해마다 한 번 이상씩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 노동조합 차원에서도 그렇고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매년 뭐 사실은 최근에 많이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포스코가 이제 사실은 예전에부터도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조차도 몰랐던 사고가 많이 있었고요. 노동조합이 이제 생기면서 특히 민주노총, 우리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가 생기면서 이제 그걸 은폐 이런 거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계속 발생이 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저희들은 일단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내에서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세웁니다. 돈도 많이 투자하고 했지만 사실은 정말 구조적인 문제, 뭐 다 아시겠습니다.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현장 충원, 현장 인력이 모자란다는 거죠. 2일조 작업이 사실은 제일 선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설비 노후화 설비가 제때에 적기에 빨리빨리 교체가 돼야 되는데 그런 투자도 자꾸 미뤄지다 보니까 뭐 노후 설비에 의한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대책이 그 현장의 실정에 맞게 정말 제대로 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듣고 그 현장의 어떤 문제는 그 현장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정말 제대로 된 토론을 하면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정말 적극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 회장님, 이번에 드러난 의혹이 그동안 포스코 사고 수사가 좀 지지부진했던 것과 연관이 된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글쎄,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되고 나서 역시 포스코의 위력이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우리 슬로건이 그렇습니다. 위드 포스코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위드 포스코란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표방하고 기업심이라는 걸 표방했지 않습니까? 포스코에서. 근데 사실은 위드 포스코라는 건 포스코와 함께입니다. 모든 것을. 포스코가 중심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표방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 시민이라고 표방을 하면서 저 뒤로는 그런 뭐 사건을 무마하고 덮으려는 은폐하려는 그런 게 아직도 그 가진 자의 그 어떤 힘이랄까요? 그런 게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 금속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포스코가 사회적 책임에 다해야 한다 이런 입장 밝혀주셨는데 고발장을 접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조사가 진행될 때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사건으로 보면 뭐 모르십니다. 그분들은 사측에서도 보면 그냥 일상적인 만남이고 사적인 만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수사과장이 원래 정보 발령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 처리로 만났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 폭발 사고가 조사 중이고 진행 중인 사건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뭐 사회연대단체하고 최종훈 회장을 고소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 건도 연계되어 있고 물론 그 사건하고 다른 수사과장들이지만 일단은 진행 중인 사건들이 2개나 겹쳐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관계자와 우리 회사 관계자가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의심이 많이 가죠.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경찰개혁도 검찰이 또 서로 뭐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기로 더욱 그 강자와 약자의 사이에 어떤
사회적인 약자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찬목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 포스코 지회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명절도 즐기고 또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예전처럼 반길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향후들에게 서한문까지 보내는 등 설 명절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공설 공원묘지입니다. 마스크를 쓴 공무원들이 정성스레 예를 갖춰 합동 성묘에 나섰습니다. 유족들을 대신해 장흥군에서 차례상을 차린 겁니다. 이번 합동 성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정남진 장흥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청정한 장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도 우리 장흥군에서는 지난해 추석 때 했던 것과 같이 합동 성묘하고 우리 묘지 관리를 공무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장흥군은 고향 방문 자제를 호소하는 서한문도 향후들에게 보냈습니다. 또 화상 통화로 새해 인사와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민들도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올 설에는 참고 오지 마라. 네, 엄마도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코로나 끝나면 만나요. 예, 코로나 끝나고 만나자. 전남 지역 곳곳에는 고향 방문 자제를 호소하는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장흥군과 같이 완도군도 설 명절 모두 멈춤 운동 일환으로 읍면장 세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귀성 역귀성객 관리 특별방역 대책 추진으로 각 읍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귀성객은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고향을 방문하고 역귀성객은 복귀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성 등 일부 지자체들은 고향을 찾지 못하는 출향민들을 위해 고향 모습과 새해 인사를 담은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 지방자치단체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없는 설 명절 보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의 의료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대학교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엄에 의뢰해 전라남도 보건의료 특성을 파악한 결과 전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수련의의 비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남 서부권이 1.5명, 동부권이 1.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중환자실 비율은 16위, 응급의료기관 한 곳당 전남 지역 응급의학 전문의 수도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응급의료 이용자 중 사망자 비율은 4위, 응급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전원된 환자의 비율도 2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 산불이 연이어 발생해 소방과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남에서는 9일 낮 12시 반쯤 영광 군남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과 산림청이 헬기를 동원해 약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어 낮 2시 10분쯤 고흥 포두면의 한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진화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설 연휴 기간 응급환자 진료와 의료기관, 약국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진료 대책을 추진합니다. 연휴 기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도내 51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은 평소처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합니다. 287개 병의원과 340개 보건기관, 392개의 약국은 정해진 당직일에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섬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과 처치, 이송을 위해 닥터 헬기도 의료진과 함께 대기할 예정입니다. 또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과 재난의료지원 차량이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보건소 신속대응반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